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 텃밭이 밑바닥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접전지가 10%포인트나 늘어난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막판 판세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이경희, 이준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먼저 이준석 기자, 간단하게 사전투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방금 리포트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전체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읍면동별로 하나씩 사전투표소가 생깁니다. 전국적으로 3,511곳인데요. 굉장히 많은 지역에 생긴다고 보면 되고요. 그와 동시에 서울역과 용산역, 그리고 인천공항에도 투표소가 마련되거든요. 말하자면 국내외 출장이나 여행길에 간편하게 투표하고 가시라, 이런 의미가 될 텐니다. 사전투표의 의미는 기존에 있었던 부재자 투표와는 조금 다릅니다. 말하자면 당일 4월 13일 당일 본투표와 더불어서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건데, 말하자면 투표일이 기존의 하루에서 사흘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될 텐니다. 유권자들께서 딱히 유의할 점은 없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어느 지역에 가서도 다 투표를 할 수 있고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외에도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이제 사진과 생년월일만 명시돼 있으면 그런 걸로도 신분만 확인하면 어디 가서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 투표소에 나오는 사람들, 네. 또 관심이 많은데 이제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특히 선관위 홍보대사로 요새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데 AOA라는 그룹의 설현 씨도 네. 오늘 사전투표에 참여를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선관위 홍보대사고 선관위가 처음으로 이제 총선에서 도입되는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의 한 차원이라고 보이고요. 투표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한 명 또 이 총선 국면에서 선거 유세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연예인 송중기 씨죠. 그렇죠. 송중기 씨도 오늘 사전투표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공식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최근 각종 선거 홍보 패러디물의 유세 공보물에 많이 패러디가 되면서 홍보대사만큼 인지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심, 사전투표를 누가 하느냐 관심이 이제 여야 대표들일 텐데요. 그렇죠.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는 사전투표에 지금 하지 않을 것으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미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9시에 경기도 평택 자신의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한 표를 행사했고요. 비례대표들도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전투표 투표율을 좀 높여달라, 이렇게 독려를 한 이후에 다 같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오늘 잠시 뒤에 10시 반에 인천 연수갑 후보 지원 유세 중에 투표를 할 예정이고요. 문재인 대표 오늘 광주 가죠. 내일 전북 지역을 도는 중에 투표를 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한간에서 이제 태양의 후예 시청률 나온 것만큼 투표율도 올라갈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제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으로 또 이어집니다. 네. 이 부분이 가능합니까? 일단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본투표율도 높아진다라는 건 어느 정도 선관위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요. 사전투표가 도입된 지 지금 올해가 이제 한 3년쯤 됐거든요. 첫 도입은 3년 전에 4.24 재보선 때 처음 도입이 됐고요. 전국 단위 선거로는 2014년 6.4 지방선거 때입니다. 총선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인데, 그동안의 추이를 쭉 보면은 사전투표율이 꾸준히 조금씩 올라왔어요. 올라오다가 지난 6.4 지방선거 때는 11.49%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전국 단위로는 첫 번째 선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투표율도 56.8%, 지방선거 치고는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거든요. 네. 선관위도 어느 정도 사전투표율과 실제 최종 투표율과 상관성이 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건은 지금 여야에서 관심 있는 것은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진다면 과연 그게 어느 정파에 유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이 부분은 사실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는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할 것이다, 젊은 층에 많이 투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경우가 깨진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요. 최근에 지방선거 때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젊은 층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본투표일에 투표할 젊은 층이 미리 앞당겨서 투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대별 투표율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투표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고요. 다만 사전투표 개함은 안 되지만 사전투표의 결과와 본투표의 최종 당선 결과가 일치한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한 게 오늘 사전투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 투표함은 4월 13일 날 같이 개봉이 되기 때문에 뭐 그 결과를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투표율만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잠시 뒤 10시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또 한 번 나올 텐데 지금 9시까지를 보면 사전 투표율이 0.66%를 보이고 있고요. 27만 8천여 명의 국민의 투표.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전남과 전북 지역이 이제 1%를 넘게 투표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야권 부분에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곳에서 자신의 의사를 먼저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근데 그에 비해서 좀 낮은 부분이 부산입니다. 부산 0.53, 대구 0.5, 상당히 낮은데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나의 지지층이 정말 투표하러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아마 지금 투표율에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아마 그 지역일 텐데 네. 지금 생각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공천 파동으로 나타난 그 지지층 이탈 조짐이 회복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기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당일날 또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네, 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이 떠났다라는 것 때문에 새누리당은 상당히 급합니다. 뭐 노래도 만들고 네. 비빔밥도 만들었다고요? 네, 어제 같이 비빔밥 아까 김무성 대표 사진도 나왔는데 네. 비빔밥을 함께 먹는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어제 선대위 긴급 회의를 마치고 비빔밥 먹었는데 비빔밥 먹는 이유는 뭐 있죠. 뭐 뻔하죠. 예. 다 같이 화합하겠다, 잘 섞여서 어울리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 반응은 사실 뭐 신선하다기보다는 식상하다는 반응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럴만한 것이 새누리당은 이제 계파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렇게 비빔밥을 함께 먹는 장면을 많이 연출을 해왔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대표적이었던 게 2007년 8월이었는데 당시 네.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가 치열하게 뭐 여론조사 방식 등을 놓고 이제 계파 갈등이 한창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는데요. 그때 강재섭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이 회동을 주선해서 비빔밥 회동을 지금 사진 나가고 있죠. 회동을 했는데 네. 당시에도 뭐 중간에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떨어져 앉았을 정도로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그야말로 밥 먹는 자리로 끝났었는데 예. 그 이후에도 2010년 8월이었죠.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역시 당직 인선 과정에서 당시 홍준표 함께 당내 경선에 나갔었던 홍준표 최고위원과 갈등을 겪다가 이걸 좀 봉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비빔밥 회동을 주선했는데 당시 나경원 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최고위원이 불참해서 오히려 갈등이 더 부각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비빔밥 회동도 그냥 일종의 일회성 행사에 끝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사실 많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네. 네, 이번에도 뭐 식상하다 이런 지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 지도부가 모여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지만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안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포에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험지 출마를 위해서 나오긴 했지만 여기 또 총력 지원에 나서긴 했다고요. 이 부분까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어제 그야말로 당내에서 뭐 공천에서 탈락한 좀 인지도 있는 네. 인사들까지 총동원이 돼서 그야말로 기사 제목도 안대희 구하기 이렇게 나갔었는데요. 구하기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총동원이 됐습니다. 사실 안대희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대선 캠프 2012년에 그때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을 맡았었고 그런 인연으로 이제 친박 인사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뭐 낙마하긴 했지만 지명까지 됐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총선 과정에서 생각만큼 지지율이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에서 출마를 하려다가 당에 이제 김무성 대표의 험지 출마 요청을 받아들여서 서울로 출마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채 의식도 조금 있는 거거든요.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지도부와 당내 인사들이 총출동을 해서 지원 유세를 벌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눈길을 끈 유세가 이준석 서울 노원병의 이준석 후보 유세였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김무성 대표 측근으로도 분류되는데 이 자리에 가서 김 대표가 이제 애정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어제 네. 12개 지역 서울 지역 유세를 갔는데 그 이른바
해주면 당선된다 이렇게 하는 어부바를 해준 건 이준석 후보 한 명이었고요. 아하. 그런데 이 자리에서 조금 독특한 말실수를 해서 또 네.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경쟁자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잖아요. 이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후보 모두 다 아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치켜 세우는 발언을 하다가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 같은 사람은 또 찾을 수 있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사람은 찾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찍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죠. 안철수 후보를 찍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가 본인도 크게 웃으면서 예. 내가 하도 많이 유세를 다니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실수 100% 실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이 국민의당이 선전하기를 바라는 그 속내를 여러 차례 드러내왔기 때문에 과연 100% 실수일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현재 10시 현재의 지지 사전 투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은 1.1%가 나오고 있는데 대구는 0.9%로 상당히 아직까지는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잠깐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1.8, 전남은 2.1%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은 1.6, 경남은 1.2 정도를 보이고 있고 또 서울은 0.9%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해서 이 소식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이번에 야당 쪽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의 가장 큰 내용은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 내려간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조금 뒤에 10시 반이죠. 10시 반에 5.18 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광주 일정을 시작합니다. 어제 이맘때 이슈 저격 이 시간대에 그렇죠. 이제 취재진한테 문자를 보냈었는데 그 문재인 의원실 명의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광주 간다 그런 일정을 공지를 하면서 특정 후보 지원보다는 호남 민심에 귀 기울이고 솔직한 심경을 밝히는 위로와 사과, 경청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후보 지원이 아니다 그거거든요. 네. 말하자면 어떻게 호남의 민심을 지금 반문재인 정서랑 호남의 민심을 친문재인으로 바꾸겠다 이런 목적이라는 건데 그러면서 거침없이 질타를 받겠다라고도 어제 문자 메시지에 그렇게 넣어놨는데 오늘 일정을 보면 좀 주목되는 게요. 보면 일정 공지를 보면 일정 타이틀 자체가 그래요. 어르신과의 말씀 그리고 청년과의 만남, 4050과의 만남. 말하자면 광주 지역에 노장청을 두루 만나가지고 경청하겠다. 쓴소리도 받고 만약에 달걀을 던지면 달걀도 받고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잠시 뒤에 이제 5.18 묘지 참배하고 나서 광주천을 따라서 이제 충장로까지 도보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한 2시 반쯤이 될 텐데 충장로에서 광주 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광주 행보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과연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민심을 얼마나 돌려 세우느냐.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 지지율이 50%를 넘었다. 이런 일부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표로서는 호남을 지금 이제 말하자면 자기 이제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적진을 들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호남에서는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표한테 지난 대선 때 압도적으로 몰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선에 패배하지 않았느냐. 네. 그거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 우리는 말하자면 정권 교체를 위한 대권 주자를 원하는데 당신이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따라서 오늘 광주 시민에 드리는 글에서도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자성 그리고 최근에 야권 분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기에 그러면 오늘 이제 총선 딱 5일 정도 남았는데 네. 이 광주 시민에게 드리는 글로 어떠한 변화의 시작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참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향후 대권까지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대권을 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야권의 텃밭인 광주 민심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광주 민심과 정면 돌파하는 게 본인으로서는 당연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도 있지만 당장 일단 총선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세가 호남 지지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동선을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미 호남보다는 수도권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호남은 이미 승기를 잡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조금 늦은 타이밍에 호남을 방문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그것이 오히려 반문 정서를 더 키우는 역효과를 날 수도 있다. 이것이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선거 며칠 나흘밖에 안 남은 선거전에서 오늘과 내일까지 되는 문재인 대표의 호남 방문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야권 판세도 영향을 주지만 또 더 나아가면 수도권 표심까지 영향을 주면서 네. 선거전 전체 막판 최대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수도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이 이 주말을 지나면서 골든크로스, 즉 국민의당 지지율이 수도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 부분 가능한 얘기일까요? 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은 변수는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가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순풍이 부느냐 역풍이 부느냐 거기에 연동됐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호남 출신 수도권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안철수 대표는 이미 호남은 잡았다라고 이미 자신을 하는 것 같아요. 28석 중에서 20석 이상 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좀 어떻게 보면 읍소 전략, 엄살을 피는 거 아니냐라는 전략이 얘기를 하는 기류와 좀 다르게 국민의당은 오히려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좀 표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소리 전략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지금 사표 방지론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당 지금은 사표가 되고 결국은 새누리당이 어부지로 당선된다라는 건데 이런 큰소리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를 찍어달라 우리가 당선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표 방지론에 맞불을 놓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요. 주말을 거치면 한 안철수 진영에서 한 두세 곳 정도 골든크로스,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또는 새누리당 후보를 앞서는 골든크로스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당선이 유력한 지역은 그쪽 국민의당 내부에서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는 지역은 안철수 대표의 노원병 정도거든요. 근데 그 외에 지금 보면 관악갑의 김성식 후보 그리고 은평을의 고현우 후보 정도 또 말을 잘하면 좀 뒤집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전체 선거판 전체 예상보다는 좀 국민의당의 기대감 그쪽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번 주말에 수도권에서 좀 전세를 최대한 지지를 끌어올려야만 네. 비례대표 의석까지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기존에는 안정권을 6번 정도로 봤었거든요. 지금은 최근에 내부적으로 7, 8번까지 좀 올려잡았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제 새누리당 얘기도 한 가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 모든 최경환 그 후보부터 해가지고 무릎 꿇고 네. 사죄하고 큰절까지 했는데 그래도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네. 따라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또 대구 네. 후보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볼까요? 네, 박 대통령의 한마디는 언제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선거 판도를 좀 뒤집는 특히 여권에는 더 큰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또 행동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2004년 17대 총선 때는 그 탄핵 역풍 때문에 그 여권의 참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천막당사 카드로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었고 2006년에는 또 그 유명한 그 단어로 남아있죠. 대전은요 발언으로 그렇죠. 네, 대전시장 그 판세를 완전히 뒤집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히 이제 선거 하루 전날 12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좀 할까 여권에서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최근 선거에서도 작년에 그 4.29 재보선 하루 전날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은 아니었고 김성우 홍보수석을 내세워서 간접적인 메시지를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여권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성완종 전 경남기업 사장이 참여정부 시절에 2번 사면을 받은 연유를 밝혀야 된다.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지적을 하고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5석 중에 4석에 새누리당이 차지했던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도 선거 하루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분명히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국회 심판론 특히 이제 야권이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았다 이런 심판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권에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기간 어디를 갈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대구 가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대구는 지난달에 한번 갔다 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갈 것이라 이렇게 보는 관측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제 행보의 일환으로서 전국에 지금 창조 경제 혁신센터가 거의 다 완공이 됐잖아요. 마무리가 다 됐는데 이 지역 그 중에서도 좀 여야가 경합을 벌이는 수도권이나 충청권 같은 경합을 벌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행보의 일환으로 조금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론조사 분석, 격전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는 6일 전에
이미 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서울 종로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오세훈 후보와 정세균 후보 양강 구도인데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경희 기자. 네, 지금까지 오세훈 전 시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여론조사가 뭐 한 12~13건 정도 각 언론사별로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전까지는 오세훈 전 시장이 이기는 경우가 많았고 격차를 점점 벌려가는 추세였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 공표 직전에 조사된 결과들을 보면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들의 특징을 보면 휴대전화를 함께 조사한 그러니까 유무선 전화를 함께 실시한 경우들에서 정세균 후보가 앞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유선 전화가 휴대전화가 포함이 되면 젊은 층의 표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조사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서 어디가 우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경합으로 더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추세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거 당일까지 누구도 앞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종로에 집중하기보다는 서울 지역 다른 후보들 지원 유세를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대권 행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역구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이 사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오롯이 종로구 유세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움직임이 여야 모두 총력을 다하는 선거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노원평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안철수 후보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네, 오늘 KBS 연합뉴스와 KBS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4~5% 정도, 4~5% 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거 나왔어요. 최근에 거의 굉장히 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까 제가 호남권에서 조금 상승세를 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여파가 좀 노원병, 서울까지도 조금 어느 정도 오면서 안철수 대표가 좀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 4~5% 정도면 오차 범위 내입니다. 이제 보통 시청자분들은 조금이라도 높으면은 높은 사람이 당선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은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사실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우세하다, 경합 우세 정도로 보긴 하지만 이거를 우세하다, 당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박빙이다 이렇게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과연 이번 주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 관전 포인트인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느냐 이것이 노원병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막판까지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포인트 핫 스팟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구 지역 두 군데가 남았는데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100배 사죄하겠다. 절한 김문수 후보와 또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도전하고 있는 김부겸 후보의 대결이 눈에 띄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김문수 후보의 100배 사죄가 아직은 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어느 때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지금 상황인데요. 초반부터도 확실한 리드를 좀 보여왔고 중간에 다소 좀 격차가 좁혀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최근에 다시 벌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어제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 조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더블 스코어 차로 이기는 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보통 당선 가능성에서는 텃밭의 경우는 지지율은 야권 후보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막판에 여당이 결집하겠다. 이런 분석 속에 좀 여당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당선 가능성에서도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거나 거의 비슷한 지지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지금 야당의 대구 텃밭에서 야당의 깃발을 꼽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지역에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또 대권 잠룡으로 보이는 분류되는 그런 주자가 너무 좀 쉬운 지역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것이 대구 지역의 이제 공천 갈등의 여파까지 맞물리면서 조금 악정고투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명의 정치부 기자와 함께 정치권 총선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